풀이맨 누구야? 풀이맨. 주인이네. 아 이거 후티맨이 누가? 재석이네 재석이. 재석이구나. 후티맨 나야. 원래는 우리가 영상 피드백을 하잖아. 근데 저번 주 경기하면서 느낀 점이,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전술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플랜이 딱 있는 게 아니고 뭔가 그냥 일반적인 플레이에서 어떻게 하자, 뭐 미드한테 사이 패스를 주자, 뭐 간접 패스를 해서 뭐 상대 수비를 뭐 분산시키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안 하고, 뭔가 구체적인 루트가 없어서 우리가 좀 뾰족하게 플레이를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둘째로는 완벽하게 우리 전술을 이행할 수 없으면 과감하게 변화를 주고 그걸 버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물론 이렇게 전술을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 경기를 하면서 저번 주처럼 정말 너무 답도 안 보이고 풀리지도 않은 날에는 그냥 롱킥을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경기 안에서 좀 변화를 주는 것도, 좀 고집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는 걸 생각했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가 1번으로 하고자 하는 플랜 A가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일단 전술을 짜와봤거든. 이제 이걸 이야기하는 건, 이 빌드업 루트는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시작했을 때, 뭐 키퍼라든지 센터백이라든지 에서부터 시작했을 때 이 루트로 우리가 공을 전개하면 좋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전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당연히 그 경기 중에 이런 상황이 우리가 원하는 상황만 나오지 않잖아, 당연히.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이 필요하고 변형이 필요하고 이 전술대로 할 수 없는 플레이가 전개가 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 그거는 그 상황에 맞게 플레이를 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볼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상황에서는 이 플레이를 머릿속에 두고 해보자라는 거지. 일단 내가 생각한 전술은 뭐 다들 알겠지만 맨시티가 전술적으로 되게 뭐 뛰어나다고도 얘기하잖아. 거기에서 이제 아마추어 버전 플러스 이제 우리와 좀 더 맞는 버전,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과 좀 맞물리면서 좀 그래도 최대한 이해가 쉽게 변형을 좀 해봤는데, 일단 이 전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프스페이스라는 공간에 대한 개념이야. 하프스페이스가 뭐냐 라고 하면, 이렇게 수비와 수비 사이에 수비 범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수비 범위가 겹치는 부분, 이 번호로 따지자면 이 공간에서 이제 상대 진영이니까 24번, 29번 이런 공간이고, 또 왼쪽도 마찬가지로 이 라인에서 22번, 27번 이 정도 공간을 우리가 하프스페이스라고 칭할 거고, 내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이유가, 박스 안쪽에도 하프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고 박스 바깥쪽에도 하프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어. 그래서 일단 좀 용어를 확실히 하자면, 박스 하프스페이스라고 부르는 공간은 27번, 29번 이 공간이 박스 하프스페이스라고 부를 거고, 22번, 24번 이 공간을 외곽 하프스페이스라고 부를 거야. 일단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박스 하프스페이스에 도달하는 거긴 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이 외곽 하프스페이스를 잘 활용을 해야 돼. 그리고 여기 파란색으로 칠해진 이 23번 공간은 뭐 28번 공간이랑 마찬가지지만, 중앙 공간에서는 슈팅 찬스가 나오면 슈팅을 때리라는 의미에서 슈팅 공간이라고 좀 칭을 할게. 여기를 왜 공략을 해야 되냐 하면, 상대 수비 범위 사이에서 이제 누가 압박을 나올지 애매한 이런 공간에서 우리가 볼을 잡아서 찬스를 만들기 위한 거고, 이 공간에서 우리가 최대한 볼을 많이 잡고 찬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1번 목표야. 일단 여기서 전개를 할 때 우리가 주로 풀백에서 볼을 잡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풀백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 풀백까지 가는 것도 사실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건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센백에서 뭐 직접 전개라든지 아니면 그래. 미드를 통한 사이드 쪽으로 간접 패스가 나간다든지.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센백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러니까 보통 상대가 미드 압박이 세면 우리 미드 뒤에 붙어있잖아. 그리고 뭐 딱 붙어있진 않더라도 이렇게 센백 시선에서 봤을 때 우리 팀 뒤에 상대가 있다라고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상위에도 그랬지만 이 패스가 잘 안 나간다 라고 했는데, 이거를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미드는 여기서 볼을 받기 전부터 원터치로 내줘야 된다, 혹은 뭐 원투터치 안에 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 털고 나왔을 때 딱 타이밍에 주라는 건데 이게 어려운 거 알아. 근데 이제 알아서 잘 해달라 이거지. 한번 타이밍 놓치면은 억지로 넣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계속 머뭇거리느라 놓치는 것 같아. 이 미드로 나오는 패스가 계속 주춤주춤거리면, 주춤거릴수록 상대는 더 압박이 들어오고 우리는 더 공간이 쌓이고 선택지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 일단 여기서 전개를 할 때 풀백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크게 두 가지 루트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격형 미드필더를 활용한 루트랑 수비형 미드필더를 활용한 루트가 두 가지로 있을 거야. 일단 풀백이 볼을 잡으면 이 같은 쪽 윙어가 라인을 벌려서 이쪽 외곽 하프스페이스 공간을 확보를 해줄 거야, 이 풀백을 딸고 나오면서. 그러니까 11번 공이 진행되는 쪽 윙은 완전 터치라인 끝까지 벌려줘서 받아야 돼.
터치라인 끝까지 상대의 3번 수비를 끌고 끌어줘야 우리 팀 6번 아니 우리 팀 10번이랑 6번이 공을 받아주러 올 수 있는 옵션들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 그럴 공간이 생겨. 그래서 2번에서 11번으로 공이 진행됐을 때 우리 풀백에서 윙한테 공이 진행됐을 때 보통 11번으로 공이 가면 상대 3번이 압박을 오잖아. 상대 윙백이. 그랬을 때 이제 너가 돌지 않고 편안하게 10번이나 6번을 보면서 공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 전제적인 조건으로 터치라인 끝까지 완전히 벌려줘서 우리 팀 공미랑 수미인 6번이랑 10번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더 정확히는 벌리면서 받는 것보다도 3번을 끌어당겨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지. 공미가 저 외곽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을 만들 수 있도록 3번을 끌고 너가 내려가줘. 만약에 3번이 너한테 안 오면은 너한테 공 갔을 때 너가 26번, 27번 쪽으로 해서 파고들어도 돼. 근데 3번이 따라오게 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경우에 이 공미가 이쪽 공간을 하프스페이스 공간, 외곽 하프스페이스 공간 들어가 주면서 옵션을 주고 또 이 수미도 풀백한테 옵션을 주면서 이렇게 2대1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2대1 공간, 2대1 찬스를 만들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한테 옵션을 두 가지를 주는 거지. 공미한테도 갈 수 있고 수미한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미를 활용한 루트는 공미한테 직접적으로 볼이 갈 수도 있고 이 루트가 어렵다면 이렇게 수비가 막고 있어서 어렵다면 윙을 활용해서 공미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공미 쪽으로 전개가 됐을 때는 이 양쪽 윙어가 이제 박스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침투를 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이 공미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개를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가는 길이 어렵다면 이 톱이랑 원투 움직임을 하면서 또 더 나은 각을 보면서 전개를 할 수 있어. 이때 톱한테 볼이 갔는데 압박이 없다. 그럼 여기는 슈팅 공간이니까 슈팅으로 마무리해도 좋은 거야. 일단은 그런 거고 이제 근데 이게 패스가 한 번에 연결이 안 될 확률도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적 우위를 가져가주기 위해서 이 반대쪽 수미도 올라와서 이 외곽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도움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쪽으로 박스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가는 패스가 어렵다면 반대쪽 이제 수미랑 패스를 주고 받으면서 또 재차 박스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가는 찬스를 노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때 6번 수미는 이제 혹시 모를 역습에 대비해서 중앙 공간을 커버를 해주는 거야. 이제 박스 하프 스페이스에 연결이 되면 사실 수비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 박스 안쪽이니까 직접 슈팅하는 게 가장 1옵션이야. 가장 쉬운 옵션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 순차적인 건 아니지만 니어포스트의 톱, 하포스트의 반대윙, 그리고 컵백의 미드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이제 공미를 활용한 루트고 다시 한번 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윙어가 사이드로 벌리면서 이제 상대 사이드백을 끌어가면서 이제 가운데 쪽 하프 스페이스, 외곽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창출해주고 거기서 이제 뭐 직접 연결이 되든 윙어를 통해서 연결이 되든 공미 쪽으로 연결시킨 후에 양쪽 윙어가 박스 하프 스페이스 공간을 침투하고 직접 연결 혹은 톱을 활용해서 직접 연결 아니면 반대쪽 수미를 활용해서 또 연결할 수 있고 해서 뭐 7번이 아니면 11번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된다면 또 톱이 니어포스트, 반대쪽 윙이 팝포스트 이렇게 되면 공미가 컵백 옵션을 주겠지. 이게 성공적으로 전개됐을 때의 시나리오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연결이 안 된다, 수비가 끊긴다 했을 때의 움직임까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그 공격하려고 했을 때 실패를 하고 거기서 압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시 공 소유권을 되찾아 오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 개겐 프레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자고 하는 거니까 조금 확실하게 알아뒀으면 좋겠고. 7번이 공 커트당한 상황이잖아. 뭐 컵백을 하려던가 크로스를 올리려던가 하는 상황에서 이미 솔직히 말해서 7번은 수비 가담에서 아웃이거든 거의. 4번이 공을 받게 되면 8번이 따라 들어가고 우리 팀 8번이 압박을 가게 되고 근데 이러면 이제 8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잖아. 상대팀 8번이 좌우로 움직일 수 있잖아. 그러면은 6번이 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10번이 남아 공간이. 이거를 쌤백이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5번이 남잖아. 그러니까 1대1 마크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8번이 아예 사이드를 보내고 6번 오른쪽으로 당기고 5번을 올리는 게 그 현실적으로 역습 상황에서 더 대이 마크를 할 수 있다는 거지. 7번이 아웃된 상황에서. 그러면 8번은 사이드를 보자.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항상 역습 맞을 때 이렇게 나와. 그 4번이 공을 잡으면은 2번으로 나가. 그러면은 그때 8번이 가. 또 한 명씩 다 쏠려. 한 명씩 오른쪽 다 쏠리다 보면은 그때 이제 가운데 공간이 비는 거야. 반대처럼 나오면서. 난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수비수 한 명은 공격수 한 명을 2명이서 볼 필요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우리가 위에서 압박을 하자. 아까 주님 말대로 개근 프레싱 뺏기는 순간 압박을 하자라고 한다는 거는 수싸움에서 적어도 더 많이 가져가거나 그러면 최소한 동률로 가야 되거든. 1대1로. 그렇게 하려면 수비 2명이서 톱 한 명을 맡고 있다는 건 안 되지. 무조건 풀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뭐 윙어는 우리 윙백이 뭐 같이 어찌 좁혀주던가 할 테고 그 역수 상황에서 윙백이 뭐 지금 30분까지 오버래핑 나갔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20번이나 25번 사이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치. 보통 그 2번에서 만약에 공 나온다고 하면 11번 사이길은 윙백이 막을 테고 윙어에 대한 그거는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있다는 건 내 생각엔 거의 공미거든. 그 공미를 막아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4번이 커트를 한 상황이라면 하프스페이스 박스 쪽으로 들어가는 볼을 4번이 커트했다 이런 식이라면 8번은 사이드 루트를 막아주고 6번이 가까운 중앙 루트를 막아주고 쌤백 한 명이 다른 중앙 루트를 막아주는 식으로 수비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끌면은 7번이나 9번이 뒤에서 잘라놓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이거는 이제 전개를 실패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좀 얘기를 한 건데,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 윙이 벌리고 이렇게 공간을 냈을 때 공미만 옵션을 주는 게 아니라 수미도 옵션을 제공해주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2대1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을 때 아까는 공미로 전개하는 방법이지만 이번에는 수미로 전개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자면, 수미 쪽으로 전개가 된다고 하면 반대 전환을 생각하고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미 쪽으로 직접 연결이 돼도 되고 윙을 통해서 간접 패스로 수미한테 다시 연결이 돼도 되고, 이랬을 때 수미한테 볼이 간다면 반대쪽 풀백이 높게 올라가주면서 반대쪽 옵션을 만들어주고, 여기서 킥이 된다면 반대 전환 킥을 바로 때려도 좋고, 킥이 안 된다면 뭐 다른 수미 8번을 활용해서 건너가도 좋고 해서, 일단 수미로 볼이 연결됐다면 반대쪽 풀백한테 반대 전환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전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 전환했을 때 공간 창출이라는 의미는 30번의 공간이 창출되는 것 같거든 나는. 7번이 30번으로 들어갔을 때 되게 위협적이라고 느끼는 게, 2번도 따라갈 거고 4번도 쏠릴 텐데 그때야말로 진짜 크로스 기회도 있고 컵백 기회가, 특히 30번에 갔을 때 24번 자리가 진짜 비거든. 공간이 많이 창출되거든. 그리고 한결이나 나나 꼭 저 자리를 찾아 들어가 진짜. 우리 오른쪽으로 공 전개되면은 어쨌든 찬스는 저기서 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여기서 우리가 제일 좋은 옵션은 안 되면 다시 3번이고 좋은 건 8번, 24번 자리. 재차 박스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가는 찬스를 노릴 수 있는 거고, 뭐 7번이 아니면 11번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된다면 또 톱이 니어 포스트, 반대쪽 윙이 박 포스트, 이렇게 되면 공미가 컵백 옵션을 주겠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아까랑 마찬가지로 전환이 실패한다, 연결이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그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반대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 뭐 물론 여기서 전개할 때도 커트할 확률이 있지만, 이때는 아까 상황이랑 좀 비슷하게 수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대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커트가 난다, 예를 들면 2번이 커트를 한다 라고 하면, 이 전환을 받으려고 했던 풀백과 하프 스페이스를 들어가려고 했던 이 톱이 여기서 마찬가지로 개겐 프레싱을 하는 건데, 이 둘이 볼 쪽으로 가지면서 이제 리바운드 싸움을 해주고. 그럼 3번이 2번을 압박하는 걸 첫 번째로 가져갈 거냐 이 말이야. 3번의 역할이나 2번의 역할을 확실하게 구별을 한다는 거지. 첫 번째가 우리 팀 윙어가 민병한테 커트 당했을 경우에 바로 압박을 갈 것인지, 안 그러면은 뛰어들어가는 상대팀 윙어를 잡을 것인지. 근데 3번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오버래핑 했을 때는 이제 그게 맞는 거 같고, 2번한테 주는 게 만약에 어느 정도 20번 한 중간쯤 그 정도 있으면 뛰어내려가는 게 맞다고 보지. 위치마다. 위치마다. 또 마찬가지로 중요해지는 게 미드필더들 미드로 가는 길을 맨마킹을 통해서 막아주면서 이제 중앙 쪽으로 전개가 안 되게 상대가 사이드로 전개되게 유도를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사이드로 전개했을 때 세터백이 당겨주면서 최대한 지연 수비 해주고, 반대쪽도 톱을 맨마킹 해주고, 이때 이제 반대쪽 풀백은 이 센터백이 당겨진 자리로 들어오면서 중앙 공간을 마킹해주는 식으로 수비를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